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 11일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1번은 뭡니까?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으로. 이건 뭐, 원칙은 형사법의 기초에 이루고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돼야 돼요. 맞죠? 3번,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인해서 불구속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도망의 염려 있을 때만 구속사가 인정되죠. 4번, 징계 혐의 인정에 따라서 무죄 추정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4번. 2번,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구속영장 발부관이 1심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약식명령 판사가 1심에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죄 증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면 빼야 되죠. 리을이네요, 리을. 1번. 3번.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서 검사 지휘 받아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사는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될 때, 그러면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죠. 예, 사건이 경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아니죠. 서류를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3번 틀렸어요. 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 안 하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답은 3번. 4번. 기소유예 했다가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2번, 검사의 기명날인 서면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 제기했다가, 그럼 무효죠. 근데 나중에 추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이제 유일하게 인정하는 거죠. 3번, 하나의 A가 여러 구성 요건을 충족해요. 그래서 하나만 기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기소할지 안 할지는 검사 마음이니까. 4번, 포괄일제니까 개괄적으로 기재가 불가피해요. 근데 사실상 방어권에 지장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렇죠?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하고 방어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용되는 거죠. 개괄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지장을 가져올 때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의견 듣지 않고 했어요. 그것만 갖고 취소 못해요. 그 다음에 보석이 취소되면 원래 조건은 실효되지만 보증금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네요. 검사는 피의자 보석 결정하고 보석 결정에는 보통한 거 됩니다. 맞죠? 3번. 요게 좀 중요하죠. 보석 취소 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1심 법원이 하였더라 하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의 경우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적 요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1심에서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만 돼요.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2심에서 이 결정에서 재항고,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거죠. 고등법원 결정. 고등법원에서 보석하게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거 즉시, 이게 2심 결정이니까 즉시 항고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보석 결정하는 거면, 보통한 거면 이것도 보통한 거로서 효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정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죠? 보석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보는 거죠. 여기서 보석 결정하면 보통항고 되듯이 여기도 만약에 보석하게 결정이면 똑같이 즉시 항고 안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등법원 결정은 재항고잖아요. 재항고는 즉시항고 일종이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똑같이 보통한 것처럼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6번, 몰수와 추징 틀린 거. 여러분, 압수하고 몰수는 별개예요. 그래서 압수 절차가 잘못되었는가? 이거는 몰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추징하죠. 추징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고시 가격을 기준해요. 선고시의 가격을 모르면 가장 낮은 가격 하죠. 그 다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몰수 선고했으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익 원칙에 위배되죠. 틀렸어요.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서 몰수하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부가형이니까 유죄재판 나온 다음에 하는 거니까 다른 형 갖고 하면 안 돼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7번.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는 있죠. 다만 믿을 수 있느냐 문제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을이 112 신고했고 갑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한 것은 을이었고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분 동안 응하지 않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면 도망이나 증거 염려가 있죠. 그렇죠? 있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해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안 갖췄어요. 그러면 이거 위법이죠. 근데 사후에 영장 받으면 위법성은 소급하에 치유된다. 아니죠. 위법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 경찰 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3, 40분이 지난 후 고지한 거 적법한 고무죄를 볼 수 없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옳지 않은 거. 임의동행은 경직법의 행정경찰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형소법 임의수사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발적 의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2번. 그렇죠?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계략을 써서 범위 유발했으면 위법한 함정수사입니다. 단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죠? 결정이 아니라 틀렸어요. 2번. 그 다음에 범죄 인지는 실질적으로 따져서 혐의 있다고 조사하면 그때지 인지보고서 작성한 때가 아닙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수갑 해체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되죠. 맞습니다. 78내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9번.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증거로 사용할 압수를 해서 가한부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한부 응해야 돼요. 원래 가한부는 재량이지만 이 검사한테 청구가 있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몰수 선고가 됐어요. 그럼 이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치지 제3자에게는 안 미쳐요. 왜? 우리가 재판할 때 기판력은 당사자한테만 미치는 거, 피고인한테만.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은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뭔지. 그리고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이메일로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4번.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수사에 관한 마약거래법의 방지법에 의해서 검사 요청에 따라 검사해요. 그래서 점유 취득하는 건 이건 압수로 봐야 돼요. 행정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장 받아야 됩니다.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10번.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갑이 을의 성명을 모형하여 을의 이름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갑이 피고인입니다. 모용자가. 그렇죠? 그래서 명의를 사칭한 갑에게만 미치고 갑만이 피고인이 되고 을에겐 미치지 않아요. 맞죠? 이거 바로잡으면 정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정정 절차입니다. 그럼 3번, 4번이겠죠. 두 번째.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을이 약식명령 송달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재판 청구해서 밝혀진 거예요. 을이 지금 정치재판에서 나갔으니까 을은 형식적 피고인이 되죠. 그래서 을에게 공소기각 판결해줘야 됩니다. 4번. 11번 간이 공판 절차.
여러분, 간이 공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공수자명령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간이 공판 절차도 특칙 빼고는 다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증거서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사 간소화하는 것 빼고는 원래 그대로 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2번도 매한가죠. 자백이 유일한 증거예요. 그럼 유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잡혔는데 공사시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 하지만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 이건 책임 무능력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 공판 대상이 아니에요. 맞네요. 그 다음에 증거자함 이렇게 쓴 거. 이것도 간이 공판에 허용됩니다. 간략하게 조사하면 되니까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12번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 준비기를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판사 여기 수명법관 시키죠. 수명법관 합의부 안에 있는 법관이니까 수명법관이에요. 수탁판사 틀렸네요. 뭐 이런 문제를 내놔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2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 공판 준비일에 참여 못 시킵니다. 참여 안 시켜요. 왜냐하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판 준비일은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 하나에 공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판 준비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다만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죠. 공판 준비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맞죠? 공판 준비일에는 검사 변호인이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이죠. 4번이 옳으네요. 13번 동의. 경찰이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 상황만 동의했어요. 그럼 그 부분만 효력이 미쳐야 되죠. 맞네. 재전문 진술도 동의의 대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동의도 되죠. 그러니까 3번 틀렸어요. 자, 증거 신청 시 입증 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 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는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래 입증 취지 써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채택 결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증거사가 위법하다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초선을 했으니까. 네, 맞네요. 14번 옳은 것만을 모두 거리면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할 때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줬다. 틀렸어요. 소명입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명해야 돼요. 증명이 아니라 틀렸네. 이렇게 내면 뭐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지 이 정도면요. 그 다음에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할 필요 없죠. 맞네. 친고죄 고소는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리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조항의 단서의 각 호에 규정된 신호 위반 등의 예외 사유는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아닙니다. 이거는 소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교통사고 나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 못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쵸? 공소제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서 반해서 못 하는데 이런 예외 사유, 이런 예외 사유, 이런 예외 사유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성 요건이 아니라 이 소추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한다면 틀렸어요. 좀 어렵죠, 이거. 15번 약식명령. 1번 약식명령으로 추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은 어떻게 해요? 정식재판해야 되죠. 이의신청 준항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은 약식명령에 청구가 있는 사건을 공판 절차에서 심판하기로 한 때는 즉시 검사한테 알려야 돼요.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검사에게 통지해야 돼요. 3번 틀렸고 4번 즉결 심판의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은 무죄 면소 공소기 할 수 없다.
맞죠? 약식명령은 벌금 이하의 재산형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무죄 같은 거 못합니다. 하지만 직결심판은 무죄할 수 있죠. 4번이 맞네요. 이렇게 됐고 16번 공소장 변경.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맞죠.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은 종국전 재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거 종국전 재판이니까 항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판결에서 상수 제기할 수 있을 뿐이죠. 기억 맞네. 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서 청탁, 알선할 의사 능력 없음에도 알선했어요. 그리고 기망하고 금품 받으면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 상상경합이 돼요. 근데 그중 어느 하나로만 공소제기되는데 법원이 아무거 인정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 거치지 않고 다른 죄를 바꿔 인정하거나 추가 인정하는 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맞죠? 원래 심판 대상으로 써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디귿 공소장 변경 없이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축소사실이 여러 개일 때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임의로 하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틀렸죠? 물어봐야 돼. 성명을 구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예비적 기재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허용되는데 횡령과 사기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도 공소변경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틀렸어요. X. 그래서 옳은 거는 뭐야? 기억하고 니은이죠. 이거 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네. 17번. 옳지 않은 것은 절도범하고 작물범인 공동피고인이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서 수단계에서 작성한 피신조서 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갑이 만약에 절도범이고 을이 작물범이에요. 그래서 공동피고이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얘가 지금 검사 앞에서 피신 단계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쓰려면 어떻게 해요? 얘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줘야 얘한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실적 진정성이 인정돼야 증거는 인정될 수 있죠. 맞네요. 2번 변호인이 없는 피고는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한 다음 실질적으로 반대 신문의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럼 이거 위법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공판길에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해서 고지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는 거예요. 책문권 포기 의사.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대 신문 못하게 해서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괜찮대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러면 하자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범인 공동피고는 피고인이에요. 증이 될 수 없죠. 분리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대항범도 매한가지예요. 됐고. 4번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죠. 헌법에서 바로 나오진 않아요. 대개 법률에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증언 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소법 160조 규정이 국회 법률에 바로 적용되는 근거도 없다. 왜? 고지하는 조문은 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좋네요. 18번 유류물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한 잘못이 없고 그 후에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 절차의 실족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검사가 항소했는데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수사기관을 소환해서 존소서 작성했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이거는 공판 중지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는 없어요. 동의 얻어야 돼요. 근데 그 밑에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까지 부여되면 하자 취소된다. 아니라니까요. 동의 얻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양벌 규정에서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작성한 피신조서에서는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죠. 이 공동 피고인끼리 할 때 얘가 사법경찰 앞에서 작성한 건 을한테 쓸 때는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을한테. 이거를 갖다 을 거를 갑한테 쓰려면 얘가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312조 3항이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이때 얘가 내용을 부인하면 이거 적용 못해요. 그래서 314조가 적용 안 됩니다. 이 사법경찰권 특이해요. 근데 이게 양벌 규정도 똑같아요. 양벌 규정도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서 기소된 사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권 314조가 적용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압수 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한 사법경찰관 및 경찰리의 진술이 담겨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의 김영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거 봤다 이렇게 하고 목격한 거 얘기한 거니까 사법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한 거 쓴 거니까 이건 그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2번. 19번. 야, 여러분, 특별 사면은 면소 판결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사면이 면소 대상이지. 그래서 1번 특별 사면으로 해서 재심이 됐는데 특별 사면이 있음을 들어서 면소 판결에서는 아니 되죠. 맞죠? 자, 2번 유죄 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사유지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30조 명시하지 않았다. 이것만큼 위법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재판권 없는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재판권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절차가 법률에 관한 거. 얘는 재판권이 없으면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잖아요. 절차가 법률에 관해.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통고받고 범칙금 납부하면 기판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다시 기소하면 연속 판결해야 돼요. 답은 3번이죠. 20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해. 원래 우리가 옛날에는 판결문을 만들고 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즉일 선고가 있기 때문에 당일날 선고할 때, 즉일 선고할 때는 판결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한 거예요. 맞네요. 유죄 판결 이후에 범죄사실 증거유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 누락했어요. 그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되죠. 맞죠? 이거 하도 많이 풀어서. 그 다음에 디귿, 무죄 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되죠. 무죄 판결할 때.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이후에 아무런 판단 안 했으면 항소유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 이게 소극적 증거예요. 이거 기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소극적 증거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하지 않은 때는 항소유가 된다.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자, 21번. 옳은 것만. 자, 우리가 항소심이 있어요. 항소심.
2심. 그러면 우리가 피의자를 구속할 땐 검사가 구속한다 그랬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해요. 그럼 1심 법정에서 1심이, 2심에서는 2심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소송 기록 송부되면 여기고, 여기서부터 상고돼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다 2심이 구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소법원의 소송 계속은 2심 된 때부터 상고가 제기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죠. 맞죠? 그래서 항소법원은 항소사건 심리 중 또는 상고 제기에 이르기까지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처음에 할 때 원리대로 배운 거예요. 이대로. 니은 제1심 법원이 법관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그에 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는 거 허용 안 되죠. 이게 상고 이유 제한 법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상고심은 사후심이에요. 그럼 2심에서 지금 1심에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거 갖고 와서 상고하는 건 안 되죠. 허용될 수 없다. 맞네요. 상고의 제기 포기는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공판장에서 구술로 할 수 없다. 아니죠. 상소 포기 취하는 서면구도 다 됩니다. 자, 양쪽이 상소했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어요. 그러면 상소 기각이죠. 다른 일방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원심 판결 파기예요. 그럼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는 것만은 부족하고 주문해서 상소 기각. 아니요. 그냥 했는데 이건 이유 없어. 그리고 파기해버리면 되는 거지. 꼭 주문해서 기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답은 1번이네요. 22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망에 의해서 항소 포기했어요. 기망, 속아서. 그럼 자기 귀책 사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자, 1심 판결에서 검사에서 2심 판결이 났어요. 2심 판결이 났는데 피고인이 동일한 1심 판결에서 항소권 회복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 2심 판결이 났는데 여기가 벌써 끝난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즉 2심 해달라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 이거죠. 2심 끝났는데. 그래서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된다. 5. 자, 상소 제기간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자기 또는 대리인의 귀책 사유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이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면 기간이 지났으니까 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이 안 지나면 못하고. 자,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를 다 안 하고 법원이 이제 잘못했다 이거예요. 공소장 기재에 주거나 송달 불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 진행한 거예요. 이건 피고인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4번. 1번이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맞았죠. 그래서 4번입니다. 준항고. 준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의 고지나 수사기한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형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 원래 준항고는 7일이에요. 근데 재판장 수명법관의 처분에 대해서 7일이지 수사기한 처분에 대해서는 안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준항고도 재항고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이는 재항고다. 맞죠?
3번. 자, 준항고도 항고 소송의 일종이니까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모든 소송은요,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소송을 하는데 이득이 없는 거 뭐하러 해요? 심심한데, 그죠? 아, 심심해서 왔어요, 이러면 돼요, 법원에 와서. 이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준항고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일의 경과로 이익이 상실됐으면 이미 준항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적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장 수명복관 재판은 준항고 되죠. 근데 지방법원 판사 영장 발부 재판은 준항고 허용 안 돼요. 수임 판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옳지 않은 거 24번. 당사자가 재심 청구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틀렸죠. 원래 재심에서는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사실조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판할 필요 없어요. 2번. 자, 원판결의 증언이 확정 판결에 허위인 게 증명된 거. 이거는 뭐예요? 증언 자체가 허위인 게 증명돼야 돼요. 따라서 A란 증언 이걸 만약 증인을 하려면 이게 허위란 게 증명돼야 되는데 얘랑 정반대로 얘기한 사람, 얘가. 그렇죠? 정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그리고 이게 허위 밝혀져 무고죄가 밝혀져도 이거하고는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 뜻은 이해돼요. 아니, 자기하고 정반대인 사람을, 정반대의 말을 한 사람을 위증이라고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얘가 무고죄니까 네가 정반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조문이 다르잖아요. 증언이 허위인 게 증명돼야 되지 이건 무고가 확정되고 이런 거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받은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원 증언이 허위인 게 증명돼야 되지 무고로 확정된 거 아닙니다. 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어요. 그럼 같은 신급의 일반 법원에서 하죠? 맞네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과실이 제출 못한데 과실이 있을 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에서 발견될 때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제일 좋다? 1번. 25번 포괄일제 라스트네. 라스트. 힘내시면 돼.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수개 협박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자, 포괄일제, 수개 협박을, 이게 이제 포괄일제인데, 처음에 추가 기소한 거죠. 추가 기소. 이거 추가 기소했으면 이거 경합범으로 보고 한 거예요. 근데 포괄일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소장 변경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공소장 변경해야 될 내용을 추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원래는 물어봐야 돼요. 성명호 판단설이에요. 이런 사안들. 이런 거는 물어보고, 야, 너 이거 공소장 변경이냐 추가 기소야. 그럼 얘가 검사 눈치채갖고, 이거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러면 재판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 수개 협박, 그래서 딴 것들은 성명후 판단설이라고 그래. 물어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이 수개 협박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외우랬잖아요. 수개 협박.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끝에서 두 줄을 보면 성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후 범죄 사실을 판단해서 실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2번. 자, 포괄일제 일부만 유죄 나왔어. 뽀삐. 자, 포괄일제 일부만 유죄예요. 포괄일제에 대해서 일부만 유죄 나온 거야. 그래서 피고인만이 상소했어요. 뽀삐 맨날 외우라 했죠? 그러면 포괄일제니까 전부 넘어가지만 무죄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죄 부분에서 다시 심리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뽀삐 맨날 하잖아요. 이거 안 돼요. 유죄 선고할 수 없어요. X.
그 다음에 상습범이에요. 포괄일제. 상습범으로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중 일부에 대해서 상습범으로 유죄받았어요. 그러면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거는 다 기판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래서 여기 거를 다시 공수기하면 어떻게? 면소 판결해야 돼요. 맞네요. 포괄일제는 공소시효는 어떻게?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합니다. 최종행위.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좀 무난하죠? 무난한데, 그래도 어떤 부분들을 아주 꼼꼼히 고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어렵게는 안 보여요. 어렵게는 안 보이는데, 풀어보면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문제를 열심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들을 좀 꼼꼼히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뭐 새롭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문제 푸시고 어떤 지문들이 나오면 이 조문 같은 걸 꼭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문들을 막 고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낸 거예요. 왜냐면 판례만 막 외우면 그냥 판례만 외우니까. 그래서 요 판례도 좀 생각할 수 있게 잘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문제 풀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조문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